책이 책 제목 왜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책을 이거 책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찾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래서 문제를 나한테서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딱 넘겨가지고 여기 이영건 박사님이 저자이시잖아요. 이상석 교수님도 그렇고. 근데 이 인터넷에 이영건 박사님을 딱 검색을 했더니 진짜 여기 그 옛날에 스타 강사로 유명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의 스타 강사와 이 옛날에 스타 강사의 어떤 그 좀 다른 의미가 있나? 하고서는 막 찾아봤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 강사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입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스타 강사라면, 이때 스타 강사는 어떤 대기업의 어떤 임원들이나 어떤 기업의 총수들? 그런 분들의 스타 강사로 되게 이름을 날리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런 책을 쓰셨구나 하고 책을 읽게 되었는데, 다들 열심히 책을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떨리지만 떨리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해볼게요. 진행해 볼게요. 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면 홈미팅이나 어떤, 뭐 스폰서님을 만나서라든지 나를 유사나에 소개시켜 주신 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실 점검을 해주신 분들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 딱 나오더라고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결론적으로 말해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큰 자본이나 점포 없이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는 게, 왜냐하면 앞으로 수명이 얼마만큼 더 늘어날 줄 알고 그만큼 살려면 돈이 들어야 되는 거를 인지하게 되고, 나는 지금 모아둔 돈이 없고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더 일을 하고 싶다. 계속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가.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11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 먼저 올바른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줄 더 내려가면 그 요령을 알지 못하면 허우적대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요령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해보려면 내가 요령을 알면 더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분명 일조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 효과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좀 더 실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책을 읽은다면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성공에 가깝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책을 읽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위기라는 용어가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이듯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지만 이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바꾼다면 좀 더 시야가 확장되고 또 어떤 기회를 알아채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자, 16페이지 보면 중간에 어,
중간에 보면 나이, 시간, 학벌, 재산 같은 배경을 차지하고 오로지 본인의 성실함과 유능함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 자, 우리가 지금 너무 불행하다고 해서 다시 결혼을 하거나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거나 이런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함으로 또 내가 하는 그 노력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요. 옆에 17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 아래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 위한, 구축을 위한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년 전이든 100년 후든 뭐 1000년 후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위에서 5번째 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체성, 그 안에 깃든 사업의 장점, 단점, 사업의 성공의 원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성공이 아닌 장기적으로 성공해 나가기 위한 습관과 시스템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강의를 듣죠. 계속 홈미팅이나 어떤 우리 젤리 안에 프로세스를 듣다 보면 유산화는 뭐 하는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유산화는 방법과 순서가 있는 일이고 성공의 8단계를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 많은 리더님들이 생겼어요. 그쵸? 우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 페이지 보시면 본질을 바라보면 주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저자 이상석 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주변의 시끄러움이나 어떤, 비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흔들림에도 그 안에서 나의 본질을, 나의 확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겠구나.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1인 사업자 시대 26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축복이겠지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인 사업자가 되어 시간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 옆으로 가서 결국 우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건강을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케터를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아랫줄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건네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유산화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 뭐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성공해서 기부를 하고 돕는 거, 나눔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즐겁게 일하는 거, 유산화를 표현하는 거, 유산화를 설명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에게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단, 그것을 최적의 조건에서 해낼 기회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맨 아래 기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신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신은 용기를 탁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돈을 주세요. 부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내 옆에 많이 있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알아차는 것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익숙하지만 궁금한 말 마케팅. 네, 박스에 보면 마케팅이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파악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이에 맞게 취급하는 활동이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내린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객,
필요, 원하는 것, 활동. 이처럼 마케팅은 흔히 생각하듯 단순히 영업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금은 공급 과잉 시대입니다. 즉 구하는 사람보다 주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마케팅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 줄 더 내려가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처럼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애쓰는 모든 활동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들 판매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A라는 제품을 똑같이 팔아요. 그러면 좀 더 서비스를 주거나 아니면 좀 더 할인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들 비교해서 지금의 소비자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 옥션이나 지마켓 뭐 11반가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쇼핑 업체를 이용을 했다면 쿠팡이 나왔을 때 쿠팡이 단독 로켓 배송을 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잖아요. 그 전략이 지금의 쿠팡이 1 위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그 차별화 전략 때문에 쿠팡이 지금은 잘 나가는. 그렇다면 우리 마케팅에 네트워크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 넘기면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 마케팅에 네트워크가 들어가는구나. 다만,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죠. 불법 네트워크 회사 제품은 질적 수준이 형편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이는 불법 네트워크 회사가 흔히 저지르는 행위로 자멸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튼 경쟁력 있는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의 필수 요소에 속합니다. 몇 페이지 보시면 영업이라는 원 안에 마케팅이 그 원 안에 쏙 들어간다고 여기 나와 있죠. 마케팅을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해요. 1단계 프리세일, 2단계 세일, 3단계는 애프터 세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1단계 프리세일은 판매 전 단계의 활동, 고객이 어떤 거를 원할지, 어떻게 디자인된 걸 좋아할지, 아니면 어떤 효과를 원할지, 어떤 금액대를 구입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상품을 만들고 널리 알려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지금은, 어, 파워블로그 아니면 사전조사, 체험단, TV 광고, 뭐 인스타, 개봉 전에 시사회를 하거나 음식을 뭐 시식회를 연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프리세일 단계인 거죠. 자, 2단계 세일은 그래서 이 조사된 것을 만들고 광고한 이 상품을 고객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영업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3단계 애프터 세일. 우리 흔히 말하는 AS죠. AS. 애프터 서비스라고 불리는 거. 고객에게 불만이 있거나 사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처럼 마케팅은 영업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마케팅과 어떻게 다르지? 라는 점입니다. 이 여기서 다른 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박스에 보시면 마케팅 활동을 일반 유통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네트워크는 마케팅의 1, 2, 3단계를 책임지며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 옆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네트워커는 영업을 사업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사업은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네트워커는 많은 사업소득, 권리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두 줄 내려가면 네트워커는 가급적 많은 사람을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유리합니다. 세 번째 세 줄 내려가서
이 단계에서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라는 기초를 탄탄히 놓아야 그것을 딛고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고요. 당장 뭔가 성과가 없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달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는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기초를 탄탄히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페, 타- 어, 한 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물론 일반 기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은 연공 서열을 기준으로 고정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서 네 번째 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역시 주식회사처럼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죠. 우리 이제 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익의 35%를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죠. 자, 옆 페이지로 35페이지 넘어가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대신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 자신의 활동 결과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받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조건이란 과거의 경력이나 노하우, 학벌 등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죠. 누구 뭐 남녀노소 어떤 뭐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웠고 어떤 사업을 운영했건 뭐 무직이었건 이런 걸 상관없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우리는 이 일을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 아래 보면 사업상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누구나 일한 만큼 공정하게 가져갑니다. 자, 우리 유사나 같은 경우는 나보다 한참 오래전에 가입했던 사람도 아니면 당장 오늘 내가 가입시킨 사람도 무조건 소실적의 20%죠. 자, 일한 만큼 공정하게. 네모 박스를 보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기대한 만큼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치를 보아가며 대충 일하거나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딱 그만큼 대가밖에 얻지 못하죠. 결과가 이렇다 보니 간혹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음,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마케팅과 달리 네트워크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만 탄탄히 구축하면 일반 마케팅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옆 페이지 맨 위에 탄탄한 네트워크는 고객도 돈을 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윈윈의 구조입니다. 네 줄 더 내려가면 전 세계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유통 시스템이죠. 우리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강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불법 다단계 회사나 불법 마케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3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 지금 당장 어느 집을 방문하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을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장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큰 규모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줄 아래 점포비와 인건비 등 별다른 자본금이 들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상당히 유리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정보 활용에 필요한 자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력서가 텅 비어도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단락의 아랫줄에 보시면 맨 아랫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녀노소 어,
상관없이 가방 많이 학벌이나 어떤 이런 거 경험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딱 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 아래 보시면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 지금 하는 일과 병행해서 부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지금의 일을 계속하면서 보험을 들듯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줄 아래에 사업 네트워크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이 된다는 거 아주 큰 메리트죠. 네트워커는 평생 직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기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은퇴 이후 30년, 40년 동안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건강과 수입을 동시에 챙겨 노후를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단기적으로 이익이 시원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착실하게 단계를 밟으면서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게를 열었을 때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다섯 줄 내려가시면 더구나 사람들은 일부의 불법 행위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던 초기에 사업 초기에 많이 겪는 부분들이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거나 친인척들, 주변 지인들이 "야, 너 안 돼. 너 그거 큰일 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는 거.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 부분들이 단점으로 뽑히네요. 그 아래 가족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음, 네트워커가 꼼꼼한 사전 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도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므로 가족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편견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보여주면 된다. 우리 김유란 스폰서님이 자주 "성공하면 된다. 성공해서 보여주면 아무도 그 핍박이 없어질 거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5번 고령화와 상대적 빈곤감에 대한 여섯 줄 내려가면 사회 구성원 평균 나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산에서도 신규 세미나 가면 영노화 구글에서 500살까지 사는 거를 또 연구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보험이 120살까지라면 이게 정말 갑자기 바뀌어서 200살까지 우리 정말 살겠네? 아니면 250살까지 살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일하는 나이만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더라도 계속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나는 모아둔 돈을 계속 쓰게 된다면 상대적 빈곤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OECD국 1 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 행복 지수도 낮고 상대적 빈곤감이 크기 때문에 자살률이 1 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46 페이지 위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이 두 가지 문제는 선진화된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 해답은 해결 방법은 네트워커가 되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 일정한 규칙이나 틀 없이 자유롭게 일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을 원할 때 이런저런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두 달락 내려가면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쉬웠다면 네트워크 시작한 사람들 다 성공했겠죠. 쉽지만은 않은 일. 하지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기대 이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 자금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를 제공받고 이를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으니 조건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1인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것. 머지않아 자유롭게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패턴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이 책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1인 사업자로 나서기 위해 창업을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모아둔 돈, 퇴직금을 털어서 하는 일반 사업. 뭐 가게를 오픈한다든지 어디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창업의 실패담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치킨집을 하다가 정리했다. 아니면 뭘 오픈했는데 1년 만에 고깃집이 문 닫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52페이지 아랫단락에 교통비나 밥값 정도의 사업 자금을 들여 점포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사나의 경우는 1BC를 오픈할 경우에 40에서 50만 원, 뭐 3BC를 오픈할 경우에 뭐 100에서 120만 원을 이야기하죠.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소비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3페이지 맨 위에 소비자를 적극 찾아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 다 자기 사업이라는 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리스크 부담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 사업에는 대개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죠. 뭐 보증금, 인테리어, 뭐 직원들 월급에 유지비에 세가 나가고, 그쵸? 하지만 그 아랫단락에 보면 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그 정도 투자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 부담과 실패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 파트너로 불법 다단계가 아닌 불법 네트워크가 아닌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첫 단락에 6줄 내려가면 이러한 활동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제품이나 사업 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네트워커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 시스템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대가를 받습니다.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안하는 시스템을 따르는 한 어디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네트워커는 1인 사업자로서 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5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취급합니다. 또한 회원 가입비를 받으며 점포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제품을 많이 구매해 쌓아놓게 만듭니다. 자, 유사나 여기 회원 가입비가 나오잖아요. 유사나의 회원 가입비를 뭐 쇼도 플랜하고 유사나를 선택하는 분들한테 회원 가입비 2만 원을 평생에 단 한 번 이 회원 가입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깜짝 놀라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회원 가입비를 내라고 할 줄 알고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다른 어떤 타사에서 회원 가입비를 이렇게 우리는 딱 2만 원 책값을 받는 건데 비즈니스 가이드북이나 이런 거 받는 건데 다른 타 네트워크는 가입비를 되게 많이 받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어 가입비가 있어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했다가 책과 거기에 있는 뭐 가이드북이랑 해 가지고 2만 원이에요.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요 하면 "아 그렇구나. 2만 원밖에 안 해요?"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랫단락 보시면 무늬만 네트워크 방식을 표현하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어요. 저는 불법 다단계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라는 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함께 해도 좋은 회사의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공인된 신용도가 있는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가,
제품 경쟁력이 있는가, 회사 문화가 건전한가, 경영 철학이 건전한가, 회사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가. 자, 우리 유선화의 회사의 역사는 1992년도에 창립이 됐죠. 경영진의 경영 철학, 우리 유선화 경영 이념은 유선화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박사님의 비전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산화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게 유산화의 핵심 가치 1번 첫 번째 우수성, 두 번째 커뮤니티, 세 번째 정직성, 그다음에 네 번째 건강. 자, 너무나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쵸? 공인된 신용도 너무나, 그쵸?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들. 제3, 제3의 기관에서 다 인증을 받고 최고의 제품력으로 평가 1위. 그죠? 회사의 문화가 건전한가? 더치페이.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 그쵸? 아,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요. 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야 대를 이어 함께해도 좋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오, 땡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쵸? 옆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7가지 기본 자세라고 여기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성공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 일을 시작하죠. 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 그 아랫줄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기존에 성공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마저 내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 줄 더 아래로 내려가면 자세를 다시 갖춰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과거와 경력을 한쪽으로 밀어둡니다.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고, 내가 어떻게 경력을 쌓았고, 자,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우선은 일을 배우기 시작한 이상 나의 과거와 경력은 한쪽으로 밀어놓고요. 두 번째,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자,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 수용하는 사람, 수용하는 마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 강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적응하는 자. 자, 세 번째,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을 따릅니다. 자,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을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나요? 우리 비즈니스 필드 가이드북에서도 나왔지만 성공의 8단계 여기 나와 있죠. 이미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시스템을 따르되 상위 직급자의 성공 자세를 분석해 흡수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참석하죠. 강의 듣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요? 스폰서님을 보고 배우죠. 계속 소통하면서. 옆에 보시면 59페이지 다섯 번째, 온몸으로 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투어데이 하시고요. 홀드 뛰시고요. 그쵸? 내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역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람에게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가정이 다르므로 생각, 행동, 통찰력 등 여러 면에서 역량이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자의 훌륭한 점은 모방하되 내 역량에 맞게 각색해야 합니다. 자, 7번째 볼게요. 늘 일에 집중합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위에 단락에 맨 아래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부딪혀서 제대로 해보고 이 말의 진위를 판단하십시오. 그쵸? 돈을 버는 3단계 로드맵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인지 궁금해해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매달 소비가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매달 소비가 일어나게 할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소비자 네트워크 참여한 사람들이 매일 쓰던 제품의 브랜드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브랜드 체인지 여기 나왔습니다. 그쵸? 자, 옆으로 가볼게요. 중간 단락에, 즉,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나처럼, 자신처럼 활동한 사업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자 네트워크와 사업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소비하는 동시에 돈을 버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1단계 소비자 구축.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일단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도관이 바로 네트워커인데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가득하고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은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소비자 중에서 네트워커 발굴하기. 자, 즉 사업자 발굴하기예요. 소비자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중에서도 사업소득, 즉 권리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 나도 그냥 공짜로 제품 먹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쵸? 그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기회의 이점을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맨 아랫줄에서 세 번째, 한마디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나도 성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돕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파트너들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3단계. 다양한 네트워커 등장. 두 번째 줄에 새로운 네트워커 역시 여러분을 복제합니다. 즉, 여러분이 한 것처럼 1단계, 2단계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여러 레그가 형성되고 여러분은 탑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절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동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펼쳐나가지만 선임자는 먼저 실천한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쵸? 자, 맨 아래 단락에 보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많은 자본금과 점포 없이 사업을 하되 먼저 단골 고객을 확보한 다음 사업할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소비자를 확보한 다음 소비자를 사업자로 만들면 돼요. 이 뜻이겠죠? 자, 한 장 넘기시면 중간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십시오.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소비자를 후속해서 사업자로 만들고 또 사업자를 후속해서 나의 사업을 같이 확장하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자, 사업 4번. 개인 사업이자 그룹 사업. 6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즉 개인 사업인 동시에 그룹 사업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개개인이 모두 사장이지만 그룹으로 뭉쳐야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스타즈에서는, 캐스트에서는, 젤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웰컴데이도 하고, 월요일날 본사도 가고, 또 유캠프도 같이 가고, 신년회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쵸? 그 아래줄에 보시면 시스템 자체가 그룹화 협력화를 추구하므로 자연스럽게 남을 돕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는 당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개인 사업이자 그룹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맨 아랫줄 네트워커 개개인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지만 그룹으로 뭉치면 강한 힘을 냅니다. 네 번째 줄 아래 개인 사업을 하면서 1인 사업자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할 경우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아래 애써 그룹을 꾸리려 노력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다른 조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개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형제 라인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에 큰 보탬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형제 라인끼리 또 끼치고 다른 팀에서도 보고 다른 팀에서 승급하면 어떤 자극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의의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팀에서 그룹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우리들한테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보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그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의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룹으로 일하기 싫다면 개개인으로 혼자 뛸 수도 있으나 네 줄 더 내려가면 개인의 힘과 그룹의 힘은 굳이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맵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쵸? 다른 데는 유맵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유니스타즈에만 유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욕이 가라앉을 때 그룹 구성원의 움직임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형제 라인, 또 다른 팀, 또 다른 리더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톡방이나 줌이나 어떤 챌린지 톡에서 또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저 사람처럼 해봐야겠다, 저 리더처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자극을 많이 받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아,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배움의 기회의 장도 엄청나게 많이 제공이 돼요. 이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유, 저 사람이니까 했지.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난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그냥 싹을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가위로 싹둑.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네트워커로 성공하려면 1차적으로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룹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룹을 만나서 서로 상승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그것은 엄청 성공, 촉매의 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사나가 보면 부채도 없죠. 차별화된 보상 플랜도 갖고 있죠. 최고의 제품력을 또 갖고 있죠. 글로벌 회사라서 24개국에 동시에 그쵸?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 가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죠. 제3기관에 인정받고 있죠. 증명되어 있죠. 또 뭐 인슬리전스 같은 어떤 특화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1도 없는 회사가 맞다. 확신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자, 5번 선진국형 사업. 두 번째 줄에 선진국형 사업은 신용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신용과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옆 페이지로 가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해외로 진출할 때 먼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따집니다. 선진국형 시스템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소비자들이 현명해집니다. 세 번째 줄 더 내려가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복잡할수록 제품값은 비싸지죠. 오늘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네트워크 마케팅이 환영받는 이유는 소비자가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앤 직접 판매를 선호하는 까닭입니다. 뭐 홈쇼핑도 다단계라고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쵸? 뭐 학습지도 그렇고, 뭐 정수기도 그렇고, 요즘에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분야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직접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5%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어디가요? 바로 한국이요. 하지만 미국은 약 70% 정도 돼요. 엄청 높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컨벤션에 가면 우리나라는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지만 외국은 남성 사업자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는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리나라처럼 나쁘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직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MZ세대가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하고 6일을 쉬고 싶어 한대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 줄 더 내려가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배달과 결제 시스템, 반품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후진 사회는 신용보다 눈가림이 많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비즈니스가 성립되지 않아 직접 판매를 정착하기가 힘듭니다. 후진국의 직접 판매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은 주로 건강과 미용입니다. 이 책이 2017년도에 찍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건강과 미용 쪽이다.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71페이지 옆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람들은 보통 건강과 미용 쪽으로 관심을 돌리지요. 다섯 줄 더 내려가면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 양보다 질을 생각하고 또 건강과 미용을 따지는 것이지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차려주는 밥을 떠먹도록 해줄 수 있는 숟가락입니다. 이 숟가락의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해외여행 되게 많이 가죠. 고급차 되게 많죠. 그다음에 다이어트 꾸준히 사람들이 점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골프를 치러 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이게 점점 힘든 사람은,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중산층이 없어지고 나눠지는 게 정말 맞다, 우리나라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파고들면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72페이지 6번 실패율을 낮추는 간단한 힌트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 단락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누구나 똑같은 조건 아래서 출발하는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또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아웃풋, 인풋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즉, 넣은 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 내가 그렇다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내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기초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9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기초란 너무나 중요해요.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 안에서 제품 유통이 일어나게 하는 것, 브랜드 체인지죠. 이 마케팅 단계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건 걸음마도 배우지 않고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마케팅 없는 사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이 사업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건 아닌가? 자, 이론적으로면 너무나 쉽지만, 야, 성공의 8단계만 하면 돼. 쉽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현장에서 나가 직접 부딪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의만 듣는 것과 강의 들은 거를 내가 직접 해보는 건 다르다는 뜻이겠죠? 자, 7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막연하게, 아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되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줄 아래 결과만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견뎌온 과정에 주목하십시오. 자, 유란 스폰서님이 2년 10일 만에 다이아를 갔어요. 그쵸? 너무 빨리 갔다, 너무 대단하다, 천재다 하지만 그 남들이 한 10년에 할 걸, 7년에 8년에 할 거를 2년 11년, 2년 11개월 만에 해냈다는 거는 정말 힘들게 농축해서 밀도 있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몇 달만 한번 집중을 해서 해보세요라고 저희에게 스폰서님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보라고 제안하시는 거겠죠. 세 번째, 내가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건 아닌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줄 더 내려가면 소비자, 단골 고객을 확보할 때까지
자, 소비자 단골 고객. 우리에게 따지면 오토를 100포인트, 200포인트 아니면 100포인트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고정적으로 매월 제품을 드시는 단골 고객 소비자입니다. 즉,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까지는 어떠한 시련도 감내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 소비자를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나가서 미팅하고 또 콜드하고, 그쵸?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기대한 만큼의 소득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몇 페이지 가시면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면 매니아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네트워크로 나설 사람을 발굴해야 합니다. 자, 사업자, 제품 매니아에서 사업자로 발굴하는 것, 전환시키는 것, 키워내는 것, 그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소비자를 확보한 뒤 매니아 소비자 중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를 발굴하는 것 말입니다. 자, 정말 제대로 해보십시오. 이것만 극복하면 맨 아래줄 실패율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젤리 안에서는 그쵸? 블라썸이나 뭐 스마일 경사톡방에서 그쵸? 소비자분들이 계시고 여기서 우리의 활동들을 통해서 제품 매니아가 되고 단품을 드셨던 분이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오토를 뭐 100포인트 돌리셨던 분이 200포인트로 확장을 하게 되고 나는 돈 버는 건 별로 관심 없어 했지만 나도 공짜로 먹고 싶다. 그쵸? 나도 저렇게 주급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 그 경사 톡방이나 스마일 톡방에서 아니면 저기 뭐지? 블라썸 톡방에서 빌리버 방으로 나 정말 사업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그쵸? 이렇게 해서 빌리버 방에서 사업자분들 또 트레이닝도 하고 줌도 하고 해서 이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나의 파트너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쵸?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9페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사업은 실패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이나 사기꾼이 되어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실패는 곧장 낭떠러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아, 나 손해봤어. 대부분 폐업하고요. 정리해요. 그쵸? 그리고 사업을 난 이제 더 이상 사업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80페이지 보시면 아래 단락에 사업을 하되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사업이라고 다 같은 사업이 아니니까요. 분석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여러 면에서 일반 사업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무엇보다 큰 사업 자금이 드는 게 아니므로 돈 때문에 힘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아랫단락에 모르는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길로 냉큼 질러가고 싶다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 아랫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마케팅을 잘해서 발키로 긁듯 돈을 벌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고객, 즉 소비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케팅의 토대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없으면 마케팅에도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사업을 하자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므로 지금부터 아주 초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하기 82페이지.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웜 컨택. 이거는 내가 잘 알고 있던 지인들을 내가 제품을 알리고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제품이나 사업 기회를 권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커서 관계가 단절되죠.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아랫단락에 다른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나랑 관계가 1도 없는 사람, 즉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콜드 컨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내려가면 시장이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가기만 하면 자신의 경력에 관계없이 남에게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한
엄청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일. 콜드 컨택. 다들 무서워해요. 이 콜드 컨택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를 쌓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만만치 않은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 아래 쭉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줄 아래로 내려가면 어쨌든 아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하려면 우리는 콜드 컨택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섯 줄 내려가면 콜드 컨택에서 부딪히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요령을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85페이지의 맨 위에 이젠 개인도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하죠? 나는 아는 사람이 1도 없어. 근데 콜드 컨택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름루비님은 블로그를 하시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페이스북도 되게 많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인스타가 핫하지만 SNS를 필수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2006년도에 기준으로 두 사람이 평균 6단계, 7단계만 거쳐가면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단계가 그러니까 좁아졌을 것 같아요. 한 3단계, 4단계면 건너면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 이 말을 나올 정도로 SNS는 어떤 사업의 도구이기 때문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명단을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낯선 사람과 만나거나 콜드 컨택을 시도할 경우 다음에 6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접촉을 시도한다. 2단계 대화를 시도했지만 할 말이 부족하다. 3단계 대화를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냉랭하다. 4단계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긴 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 5단계 상대방의 호응은 하는데 결과가 없다. 6단계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맺는다. 자, 원하는 결과를 낸 후에는 철저한 후속 조치, 즉 팔로우업으로 지속적인 고객화 작업 및 신규 고객 소개 유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맨 아래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개자를 받는 것, 우리가 뎁스를 내리게 한다고 하죠. 소개자의 알게 된 지인의 소개자, 지인의 지인, 지인의 소개자를 계속 소개받는 것, 뎁스의 뎁스를 내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웜컵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콜드 컨택,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 이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이 있다면 마케팅의 성공자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자, 여기 중간에 한문이 나와 있죠. 원친근공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모르는 사람과 먼저 친해져서 발을 넓힌 다음 가까운 지인을 공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뎁스 내리기요, 뎁스 내리기. 두, 어, 이 마케팅의 대가들은 이 전략으로 일단 소비자들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그들에게 소개를 받습니다. 즉, 거절을 즐기면서 끊임없이 콜드 컨택을 하는 거죠. 어, 너는 안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너 주변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를 꼭 소개시켜줘. 라고 끊임없이 소개를 받고 거절을 즐기면서 모르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콜드 컨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 자, 맨 아랫줄에 보시면 모두가 아니라 그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만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딱 한 명,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딱 한 명을 찾기만 하는 되는 일이라고 우리 스폰서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딱 나와 있네요. 자, 89페이지에 정리하자면 마케팅의 대가들은 먼저 모르는 사람과 접촉합니다. 재밌는 건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나면 금세 아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인사 한번 나눴는데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왔다는 거죠. 친한 사람 말고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맨 아래 단락 보시면 웜 컨택으로 구축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면 그들에게 소개받는 웜 소개 고객을 확보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콜드 컨택으로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그때부터 소비자는 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한테 야, 좀 소개 좀 해줘.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자기의 지인을 소개시켜 줬어. 그럼 소비자가 확보가 됐죠. 이 소비자한테 좀, 지인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해서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는 거. 콜드 컨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에게 나와의 관계를 쌓아서 내가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소비자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간 단락에 90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시면 위에서 8번째 줄에 콜드 컨택으로 성공하는 네트워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상당수의 네트워커가 사회에 성공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위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웜 컨택은 오히려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웜 컨택에 자신이 없을 경우 아예 콜드 컨택을 시도해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의지를 불태우는 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당해도 마음의 상처를 덜 받기 때문이라고 맨 아래줄에 나와 있어요. 자, 옆에 3번째, 웜 컨택으로 시작해도 사업을 굳건하게 펼쳐나가려면 웜 컨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콜드 컨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한한 시장성에 도전하는 길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맨 아래쪽에 웜 컨택과 콜드 컨택을 5대5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고객 관리 방법이 나와 있는데 고객 관리란 대상을 잘 파악해서 그들이 필요를 충족시켜줄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되게 방송에서도 광고에서도 우리가 되게 많이 듣는 단어예요. 그쵸? 각 대기업에서도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왜냐? 그 아랫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자, 스토리가 있는 물건, 환경을 생각하는 물건,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맨 아랫줄에서 두 번째, 고객 관리의 최고 목표는 고객을 감동시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입소문을 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고객 관리에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형식적인 관리. 누구나 하는 관리로 그냥 문자 있죠. 단체 문자 보내고, 단체 카톡 보내고, 그런데 여기 맨 아래줄에 내가 형식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개인적인 관리. 맨 아래줄. 투자되는 시간이 많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94페이지 3번째 줄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것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카톡 선물하기를 되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그 아래에 형식적인 관리와 개인적인 관리의 병행. 아래 단락에 관리란 곧 관심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할 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케팅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고객 관리를 통한 부정 광고, 즉 입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네트워커는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스폰서님이 알려주신 거, 소비자에게 정성 쏟기. 저도 한번 그 제품을 구매할 때 했는데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진짜 자필로 엽서에 너무 예쁘게 글씨를 막 써서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버리기가 뭐예요. 너무 이렇게 예쁘게 써주고 고맙고 막 그래서 보관하게 되는. 그래서 아, 정말 별거 산 거 아니지만 이렇게 나에게 정성을 쏟아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프린트 찍 해가지고 딱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런 되게 감동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성을 쏟는 게, 정말 고객님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5번 고객 관계 관리. 자, 고객은 언제 어느 때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단락에 혹시 11대 3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불만족한 고객 11명에, 불만족한 고객이 한 명이 11명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만족한 고객은 3명에게 만족감은, 나 거기 너무 좋았어. 그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 제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만족감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만족은 만족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속도로 확대됩니다. 그러므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려면 먼저 불만이 있는 고객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불만 있는 고객님이 4배의 복봉리로 불만을 퍼뜨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불만을 없애주는 것. 불만이 불만이 있는 고객을 줄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이 떠난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여기에 5대1 법칙이 작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5배 더 든다는 법칙입니다. 아랫단락에 보시면 고객 관리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깁니다. 주변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직접 부딪힙니다. 반복적으로 접근해 친근감을 높입니다. 상대방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접촉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A, V, C로 판단합니다. 고객이 나를 만날 때, 자, A, V, C란 외모, 목소리, 콘텐츠를 말합니다. 고객은 먼저 외모에 해당하는 인상,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을 보고 여러분을 60%나 판단합니다. 발음, 어조, 말의 속도, 확신에 찬 음성 등 목소리는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10%는 내가 말하는 콘텐츠, 내용을 보고 10%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래서 A, V, C, 외모, 목소리, 콘텐츠를 잘 갖춰서 성공할 확률을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고객 관리 카드 작성 요령. 여기 99페이지에 고객 이름부터 특기사항이 쫙 나져 있죠. 자, 자세하게 기록해 두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고객을 다시 만나거나 상담할 때 유용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음, 있을 때 잘하라. 노래 제목, 있을 때 잘하라. 남편한테만 해당되는 말이고, 아내한테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파트너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이죠. 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5배나 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있을 때 잘해서 후회를 남기지 말기로 해요, 우리. 자, 7번.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하는 관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간에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자, 101페이지 보시면 스폰서란 사업적으로, 인간적으로 하위 파트너를 이끌고 도와주고 점검해주는 상위 네트워커를 말해요. 스폰서가 먼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인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스폰서가 아무리 잘 이끌어도 파트너가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파트너는 스폰서를 존경하고 그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이해하려 애쓰며 잘 따라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해주는 관계라야 그 네트워크 라인이 잘 발전합니다. 자,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우리 3션 3십 공부했죠? 한 장을 넘겨볼까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면, 힘든 관계라면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할 텐데, 첫 번째,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 두 번째, 서로 성격상 맞지 않는 경우, 세 번째, 파트너가 불만이 생기면 바로 내 위에 스폰서가 아닌 그 위에 스폰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불만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상위 스폰서와 상의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103페이지 보시면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다른 스폰서 혹은 파트너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의지하기보다 서로를 보완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스폰서와 파트너는 상호 보완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는 부모 자식보다 부부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위계는 있으되 서로를 보완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폰서와 파트너는 서로 손을 잡고 전진하는 한 팀입니다. 자, 4장 비즈니스 맨십을 위한 자기관리. 자, 10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업에 뛰어들어 잘 해내는 사람을 보면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다릅니다. 반대로 문제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이들은 일을 벌일 때 장황하기만 하지 그 뒷수습을 하지 못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맨십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자, 우리는 1인 기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사업체,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오너 마인드. 내가 사장이다라는 오너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나의 사업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누군가가 너의 사업 철학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누군가가 나의 파트너나 나의 소비자가 물어봤을 때 딱 얘기할 수 있게끔 나의 유산한 사업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지금까지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그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실망스럽더라도 이제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 지금까지 이거 안 했는데, 나는 이런 거 모르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는 뚱뚱한데, 아,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막 이런 이유들이 되게 많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는 달라지면 된다. 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50%라는 거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네 줄 내려가면 문제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느냐에 있습니다. 가- 어떤 방향을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잘 잡아야 한다는 것. 109페이지 비즈니스맨다운 자세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관리. 그렇다면 자기 관리 요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1번 목표, 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 자, 세 번째 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 줄 내려가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는 다음에 몇 단계를 거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찾아내기. 자신의 강점, 약점, 장단점을 기록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과 개선점 점검하기. 자신의 여건과 환경을 정리 분석하기. 현실적인 대안을 선정하기. 목표 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그리고 실천하기. 자, 전략적인 방법으로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무리 소중한 것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얄밉게도 내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는 그 사실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113페이지 첫 단락의 마지막 셋째 줄, 세 줄 건전한 신체에 긍정적 사고가 뿌리를 내리므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똑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3번 시간 돈보다 귀한 것,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정말 너무나 많은 마인드 책에서도 우리는 배우죠. 11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단락에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은 일상의 두세 시간에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투리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랫줄의 자투리 시간은 무려 6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유산화 사업을 하는 데나 아니면 어떤 자기 개발을 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박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음, 아랫단락에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고 삽니까? 여러분, 다이어리를 쓰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리를 잘 써보도록 해요, 우리. 자, 네 번째, 116페이지. 이미지, 생긴 대로 살 필요는 없다. 아우, 쟤네 인상이 참 좋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늘 밝게 웃고 인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들이지 않았는데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이 챙기는 몫은 엄청납니다. 117페이지에 처음 3초, 5초간의 첫인상은 상대를 평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척도라고 해요. 이것을 얼굴 경영이라고 하는데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사회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얼굴, 나의 표정을 웃는 얼굴로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그렇죠? 관상을 바꾸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몸에 거치는 옷과 머리 스타일 장식품. 둘째는 성형수술. 세 번째는 심상.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돈을 들여서 고통을 감내해 성형수술을 하지 말고 무쌍으로 나의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서 나의 인상을 좋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 만들기 여러분. 118페이지 사는 대로 관상이 바뀐다고 나와 있어요. 내면 세계가 충만하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날 때 진정 멋진 사람이 된다. 아, 머릿속에 새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웃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상으로 해가지고 오해받지 않는 시나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 미소.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대요. 하지만 이들에게 반전이 있는데 바로 미소라고 중간에 딱 나와 있어요. 정말 얼굴이 너무 우울하지만 밝은 미소 한 방이면 그걸 날려버릴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20페이지. 웃으면 확실히 복이 옵니다. 중간에 잘 웃는 사람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중에는 반드시 복을 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이 웃으면 복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자주 크게 웃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웃으세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평소에 미소를 지으며 대하는 것은 사회의 화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이거 국가적인 일이에요.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미소 입꼬리를 아주 좋습니다. 최정 리더님 아주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세요. 딱 보이셔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자, 124페이지에 중간 단락에 일상생활에서부터 부자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해마다 5%씩이라도 저축을 늘리시고 평소에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1일, 주간, 월간 평균 지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상스럽지 않게 계획적으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7. 겸손, 조조에겐 없고 유비에겐 있는 것. 1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겸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인격과 성과를 받쳐주고 지켜주는 밑바탕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쌓아놓는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오를 범하기.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옛말에 뭐 한다고 이렇게 제시했을 때 세 번은 거절하는 게 예의예요. 드세요, 드세요 했는데 막 그런 겸손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겸손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알겠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아래에서 12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길러야 훌륭한 리더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27페이지 8번. 인맥, 거칠애가 아닌 역량가 있는 네트워크. 자, 인맥이라는 말은 마치 사골과 같다. 계속 우린다.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단락 아래에서 둘째 줄에
개방성입니다. 내 마음, 지식, 생각을 모두 열어젖히고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회가 돼버립니다. 서로 섞고 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의 폐쇄성은 발붙이기 어렵습니다. 자, 중간에 인맥 관리에도 절제는 필요합니다. 허세와 거칠애를 접어두고 진정한 인맥, 영양가 있는 인맥, 이것을 중심으로 판을 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성공의 핵심 요소는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화 사업을 제안할 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먼저 제안하잖아요. 그쵸? 여기 129페이지 읽어보시고요. 자, 9번 멘토, 인생의 내비게이션. 자, 130페이지의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멘토는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상대자를 멘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유산화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스폰서죠, 스폰서. 그러면 우리 젤리의 수장, 예, 김유란 스폰 만능 해결사, 그쵸? 스폰서님. 자, 멘토는 131페이지 셋째 줄에 멘토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효율적이고 보람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셋째 줄 더 내려가면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까요?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까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아, 맞아요. 저희 유란 스폰서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 줄 내려가면 가장 적합한 멘토는 자신이 걸어갈 길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네모 박스 꼭 읽어보시고요. 10번. 습관, 쉽고도 어려운 야생마. 자, 오늘 아침 당신의 행동을 다스려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133페이지에 습관은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한번 자신의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것을 반대로 하면 허둥거리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이라면 계속 습관대로 사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문제는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은 가감히 내던져야 합니다.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싹둑. 두 줄 내려가면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우리의 내면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가 늘 대립하는데 부정적인 자아는 늘 속삭입니다. 아우, 내일 해도 돼. 아유, 오늘 한 번만 빼먹자. 그쵸? 자꾸 귀에서 속삭여요. 두 줄 내려가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이기려면 늘 긍정적으로 애쓰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 지금이라도 해보자. 지금 다시 해보면 돼. 아니,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볼 거야. 긍정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습관화는 타인이 대신 해줄 수 없으니까요. 바로 내 몫이에요. 내 몫, 나만 할 수 있는 거. 긍정적 자아를 깨워 습관화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습관화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11번 시스템. 바꿔야 바뀐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개인이든 회사든 지금보다 더 성공하려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바꿔야 합니다. 두 줄 내려가서 인생에서 성공하는데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줄 내려가면 늘 해오던 대로 낡은 방식을 따르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행동을 두고 아예 뭐라고 했느냐?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시스템을 바꿀 때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쵸? 그런데 우리가 내 능력이 안 돼서 시스템을 뭔가 바꾸지 못해. 그러면 우리 팀에서, 리더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진행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또 시스템을 진행하고, 그룹에서 또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유산화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시스템들, 이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는 성공이라는 보물섬에 닿을 수 없습니다. 아랫줄에, 맨 아랫줄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하면 더 큰 성공이 반드시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2. 독서, 최소한의 투자 대박 효과. 한두 끼 밥값으로 타인의 인생 노하우를 애누리 없이 건져 올리는 방법 중 최고의 으뜸은 독서입니다. 맨 아래서 세 번째 줄에 한 사람이 최소 몇 개월, 심지어 평생을 연구한 기록물을 단숨에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독서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 자, 139페이지 네 번째 줄에 독서의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 적어도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매달 최소한 4권의 책을 읽습니다. 두 번째, 전문 서적뿐 아니라 다양한 책을 골라서 읽습니다. 그다음,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나 문장이 나오면 밑줄 쫙쫙 긋거나 메모합니다. 책을 내겠다는 자세로 독서합니다. 책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반드시 실행에 옮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 좀 찾아가지고 해보는 거 도전합시다, 여러분. 13번, 기본 차이를 만드는 히든카드. 자,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 문제를 풀면 훨씬 잘 풀립니다. 맨 아래 훌륭한 선수는 기초체력 훈련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힘겹게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기본기를 잘 닦지 않으면 큰 선수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유도 선수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거 낙법 먼저 배우는데 이 낙법을 진짜 한 거의 몇 년을 계속 한대요. 낙법 잘하는 거, 떨어지는 거 먼저 배운다고 해요. 모든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본을 엄청 많이 하죠. 자, 기본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분명한 목표. 두 번째, 성실한 자세. 셋째, 유능해지고 애쓰는 마음. 나 잘 되고 싶어. 그러면 애쓰는 거죠. 열심히, 마음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역시 기본입니다. 네 번째, 인격을 갈고 닦으며 노력하는 것.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 맨 아래줄에 보면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뭐래도 다른 사람과 사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부터 아까 중간에 이 사업의 기본은 무엇을 구축하는 거라고 했죠? 소비자 군단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죠? 나의 소비자들을 잘 관리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 소비자에서 매니아를 만들고 그 매니아에서 나랑 잘 맞는 사업자를, 네트워커를 찾아내는 일. 우리가 하는 이 일. 그들과 성공의 8단계를 하는 일. 유산화 일. 그쵸? 이 1시간 반을 함께 해준 여러분 힘드셨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자,